평생을 기자 생활 50년 넘게 하셨죠. 55년째. 55년째. 예. 우리 사회에 뭐 관찰자면서 고발자로 살아오셨는데 젊은 시절에 제가 듣기로 5.18 광주 현장 취재 가셨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신문 기자를 그때는 하시면서. 부산에서 기자 생활할 때. 네, 네. 예. 그때 조갑재 기자는 좀 진보 성향이라고 아니면은 권위주의에 저항하는 성향의 기자였습니까? 나는 지금도요. 네. 뭐 날 보고 보수 원로라고 하면은 그렇게 듣기 싫어요. 내가 원로 대접 받을 만큼 나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네. 보수 진보 이거는 기자하고 상관없어요. 기자는 사람에 충성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념에 충성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실에 충성하는 사람 아닙니까? 난 지금까지 사실을 쫓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가면은 이게 도로로 말하면 중앙선을 걸어가는 사람인데 이게 사회가 우회전하면은 내가 왼쪽에 놓이게 된다고? 그러면 제가 좌파로 욕을 먹어요. 네. 사회가 또 좌회전하면 나는 오른쪽에 있어. 또 극우라고 욕을 먹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사실을 추구하는데 다만 저의 정치적 성향은 리버럴리스트입니다. 리버럴리스트. 그러니까 굳이 이야기한다면은 컨서버티브 리버럴리스트라고 해도 되겠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리버럴리스트 하면 미국에서 이제 민주당 지지자를 말합니다. 예, 그런데 네. 그걸 겸해서 컨서버티브 리버럴리스트, 세계관 또는 인간을 보는 태도는 컨서버티브하지만은 사실을 양보하지 않는 면에서는 저는 리버럴리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 그럼 우리 사회에서는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보수와 진보가 나눠집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은 기본적인 대결 구도는 김일성 세력과 대한민국의 대결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분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면은 진보 보수 개념이 사실은 의미가 없지. 김일성 편이냐, 대한민국 편이냐. 네. 김일성 편이라는 것은 거짓말, 독재, 사회주의, 경제. 대한민국 편이라는 것은 진실, 정의, 자유, 시장경제 편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진보라고 이렇게 떡하니까 진보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가봐보면은 사회주의적인 사람도 있고 사회민주적인 사람도 있고 종북적인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뒤섞여 있어요. 그걸 과연 진보라고 불러야 되느냐. 그리고 보수라고 불리는 사람은 뭘 계속 막 지키겠다는 사람이 아니고 보수의 진정한 의미는 두 가지 보수란 뜻이 있잖아요. 하나는 지킨다는 뜻이 있잖아요. 네. 지킬 건 지켜야 돼. 그러나 보수, 고쳐야 될 건 보수하는 게 그게 진짜 보수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나라를 발전시키고 문명을 건설하는 것은 항상 이 보수 세력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앞으로 보수의 재해석, 보수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이 좋은 기회예요. 뭐가 보수냐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그나마 기준이, 객관적인 기준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건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세력이 보수라고 불려야 되죠. 그런데 지금 보수를 보고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사람이냐고 물으면은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무너뜨렸는데, 그럼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이 보수란 말이냐, 이렇게 딱 반론이 들어올 거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보수를 재정의하고 재구성하는 일대 갱생운동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기준이 만약에 김정은이라면, 사회주의라면, 그건 사실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진부한 기준점이 아닐까. 지금 지정학적으로도 요동치고, 기술적으로도 AI 시대가 오고, 시대가 바뀌었는데, 북한, 사회주의, 이미 끝나버린 사회주의에 너무 매달려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젊은 세대는 물론이고, 저희 세대만 해도 누가 사회주의를 칭송하거나 사회주의에 관심을 갖거나, 오히려 과거의 이념 이데올로기에 너무 그 기준이 우리 보수가 매몰되어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접하고 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지금 말이죠. 핵폭탄 얻어맞지 않고 이렇게 평화롭게 여의도에서 이렇게 아주 근사한 데서 살 수 있는 거는 딱 한 사람 덕분이에요. 김정은 덕분입니다. 김정은이 미치지 않아가지고 김정은이가 오늘 밤에 발작을 해가지고 핵미사일 발사 포탄 누르려고 할 때 북한에서 말릴 사람 없죠. 남한에서는 말릴 방법이 없잖아요. 네. 수도권에 핵미사일 방어망 제대로 만들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생존은 김정은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팩트. 그럼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지. 근데 그건 죽고 사는 사회주의의 문제인데. 문제가 아니고 안보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사회주의든 네. 주체사상이든 김정은이든 이건 한 덩어리니까. 그런데 우리가 특히 한국 사회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왜 이걸 외면하느냐 하면은 이유가 있어요. 그건 한미동맹 때문입니다. 네. 이걸 한미동맹에 넘겨놓고 나는 사소한데 목숨 거는 웰빙에 목숨 거는 정치를 하겠다. 글을 쓰겠다. 이렇게 네, 된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걸 우리가 외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보수가 이렇게 아주 좀 치사하게 되어버린 가장 큰 이유는 보수가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한미동맹에 너무 의존하다가 보니까 네. 미국이 지켜주겠지. 아니 세상에 북한이 핵무장을 하는데 한국의 보수 세력이 우리도 핵무장 해야 된다. 그 나서는 사람이 없다면은 그거는 노예지. 노예 근성 아닙니까? 그 죄를 저지른 거예요. 한국의 보수가. 그러다 보니까 한국 보수가 흐물흐물해지고 웰빙처럼 되고 한국의 보수는 이스라엘처럼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좌파는 그 사람들을 기본 속성이 사회주의적이고 친북적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뭐 핵무장 하자는 요구를 할 리도 없고 네. 보수가 보수 일을 안 하다가 이래 된 거고요. 또 하나 그것만큼 중요한 한국 보수의 큰 실수는 한국어를 망가뜨린 겁니다. 한국어를 반신불수로 만들었어요. 한국어는 단어 구조상 70%는 한자로 써야 되잖아요. 네. 30%는 한글로 써야 됩니다. 한자를 포기했잖아요. 한글 전용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한국어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한국어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은 국민들의 교양이 무너지고 분별력이 약화되고 말하는 것은 교양어가 아니고 아주 상스러운 말을 하고 행동은 아주 저질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이 문제, 한국 보수가 저지른 두 개의 문제, 한글 전용으로 가서 국민 교양을 떨어뜨리고 국가 엘리트가 나오지 않고 교양 수준 떨어지고 그리고 자주국방을 포기함으로써 웰빙화되고 하다 보니까 보수가 가져야 되는 네. 결기, 미학 이런 게 없어졌죠. 그러면 보수가 어디 가서 존경을 받습니까? 이거 지금 말하다 보니까 저 욕을 하는 거 마찬가지인데 저도 책임이 있어요. 저도 특히 이 한글 네. 전용으로 간 데는 한국의 그 언론사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한국어가 정상화돼야 한국이 정상화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 정치에서 보여주는 아주 저질스러움, 그것의 반 이상은 한국어가 망가진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말이죠. 자주국방을 한 나라는 삼국시대, 신라, 고려까지는 했어요. 조선조가 들어오면서 한 500년 동안 친명사대주의, 친중사대주의를 했어요. 네. 그때부터 국방력을 기르지 않았습니다. 군인이 하대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강군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6.25를 거치면서 그 강군이 세계적 군대가 된 거예요. 여기서 엘리트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군인 출신 대통령이 세 사람 나왔잖아요. 세 사람. 이 세 사람이 부국강병에 성공했잖아요. 성공한 다음에 문제지.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는 월남전에서 싸운 사람들이 지금 한 사람도 없어요. 실전 경험이 없는 거야. 그래서 과거로 우리가 지난 70몇 년 동안에 이룩한 이 상무정신,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룩한 재발견한 정신이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기업가 정신, 해양 정신, 자주 정신, 상무 정신이거든요.
거기서 핵심이 군인입니다. 군인. 그러다가 우리가 민주화로 넘어가면서부터 군인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5.18이 끼어가지고 군인들에 대한 반감이 막 솟구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하니까 겁쟁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겁쟁이. 그러니까 좌파를 겁내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 예? 그럼 정말 뭐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은 공산화 된다고 하면은 집안에 틀어박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바깥에 나와야 될 거 아이가. 네. 그거 안 하잖아요. 말로만 공산화 된다 해놓고 자기 하는 일은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 보수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자주국방을 포기하니까 입만 살아가지고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풀리지 않고 지금도 이 순간에 있는 거예요. 이 순간.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처럼 안 살고 어디 남태평양에 있는 어디 뭐 피지나 통가처럼 이렇게 한가하게 살도록 만드는 게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 네. 이게 참 역설적인데 네. 한미동맹이 없으면요 한국 사람들 사나워질 겁니다. 이스라엘처럼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 약해질 것이다. 그것 때문에 타락하고 있죠 이미. 네. 이미 그 타락이.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70년대에 계속 데모 보고가 올라오니까 한다는 이야기가 아주 시니컬하게 주한미군이 있는 한 한국에서는 데모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주한미군이 있는 한 한국 사람들은 아무리 데모하고 화염병 던지고 해도 나라 망하지 않는다. 미군이 있는데 무책임한 국민이 된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